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시장의 세 번째 강의인 콜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시장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모식들을 보시면은 직접 금융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은 투자자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기 금융시장은 투자할 때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을 경우 단기 금융시장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이 두 가지 시장의 특성을 모두 다 가진 시장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코인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금융기관이 상호 간의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콜이란 금융수단을 통해서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바로 참여 주체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 시장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금융 상품은 이제 콜이라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데, 바로 이 콜이라는 것은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금융기관 간 초단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간에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90일 만기를 가지고 이 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매우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은행이 있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B라는 은행에서는 현재 여유 자금이 많아서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이자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바로 콜 머니라고 칭하게 됩니다. 콜 머니.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콜론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 돈을 콜머니로 빌려간 A라는 은행은 B라는 은행에게 다시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원금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자율이 2%였다면 그만큼의 이자를 더해서 B라는 은행에 돈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콜 금리라고 명칭을 칭합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은행 간에 서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이지만, 이제 명칭 같은 경우를 콜 머니나 콜 론, 그리고 콜 금리로 이렇게 칭해서 부른다는 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거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수많은 고객들이 방문을 해서 은행에 입금을 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출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고객들이 어떤 일 때문에 출금만 하고자 한다면은 은행은 잔고에서 고객들에게 출금을 해줄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잔고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은행들이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급 준비율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것이 은행 잔고라고 가정을 한다면, 법정 지급 준비율은 은행 잔고에서 고객들이 대규모로 인출할 때를 대비해서 은행이 고객들에게 줄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정도는 잔고를 유지해라 항상. 그래서 법정 지급 준비율, 법적으로 이 정도 잔고는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법정 지급 준비율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항상 이 잔고를 법정 지급 준비율만큼 채워놔야 하는 이 영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서 오늘 하루 셔터를 내리고 고객들이 인출해간 돈과 입금한 돈을 다 정산을 해보니 은행의 잔고가 국가에서 정한 법정 지급 준비율보다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미달됐고, 그러면 미달됐으니까 A라는 은행은 어딘가에서 돈을 얻어와가지고 빠르게 이 법정 국가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돈을 채워놔야겠죠. 근데 반면에 B라는 은행은 오늘 고객들이 은행에 입금을 많이 해가지고 법정 지급 준비율보다 은행 잔고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법정 준비율을 이만큼 초과해서 B라는 은행이 돈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법정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는 A은행처럼 미달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B은행처럼 법정 지급 준비율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라는 은행은 이 초과된 금액만큼을 다른 은행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B라는 은행은 돈을 빌려줘서 투자하기 원하고 A라는 은행은 빠르게 이 법정 지급 준비율만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오고 싶은 동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A라는 은행과 자금이 과하게 있는 B라는 은행은 서로 콜 시장에 참여를 해서 서로의 자금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돈을 빌려주는 B라는 은행은 콜론이라고 말하고, 이때 돈을 빌리는 A라는 은행은 콜머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만약 3%였으면 이 이자율을 바로 콜 금리라고 칭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은행만 콜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콜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예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C라는 증권사가 있고 D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이나 증권들에 투자를 해서 고객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운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도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 고객들의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해서 채권, 주식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해서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서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운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금융기관 모두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라는 자산 운용사가 최근에 주식시장 동향을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종들 주식이 곧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현재 빨리 이 주식들을 매입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D라는 자산 운용사 현재 운용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돈을 빠르게 빌려와서 빠르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식은 정보의 싸움이고 굉장히 최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신속하게 투자를 해야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라는 자산운용사는 빠르게 돈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C라는 증권사는 몇 달 전에 투자했던 주식들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이 수익들 때문에 현재 C라는 증권사는 운용 자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운용 자금을 어딘가에 또다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 동기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 D라는 자산 운용사는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C라는 증권사는 자금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금융기관은 서로 마찬가지로
코일 시장에 참여를 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콜론과 콜머니 등의 거래를 함으로써 코일 시장에 참여를 해서 서로의 자금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사들이 단기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코일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일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일 시장에 대한 특징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시장의 참여 주체는 금융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일반 개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참여하다 보니까 최소 거래 단위가 굉장히 큰 1억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단위가 억 단위로 거래가 되고 금융 거래가 되고 이제 주고 돈을 빌려주고 갚는 그 거래 과정이 거의 최소 만기가 하루 또는 최대 90일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만기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최소 하루 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코일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뭐 서류를 쓰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화로 뭐 나 돈 좀 빌려줘 전화를 걸어서 그럼 C라는 은행이 뭐 전화 받아서 돈 빌려줄게 이렇게 전화를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콜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일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식도상에서 단기금융시장에 이어서 환매 조건부 매매 시장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